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효율과 효과라는 말을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efficiency인데 효율이. 자, 효율이란 건 뭐냐? 여기 파이프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파이프 크기가 10입니다. 근데 여기에 5만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효율은 10분의 5에서 50%입니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자원의 능력 대비 어떤 활용도를 말하는 것이 효율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효율 이야기 했었죠. 수율 비슷하게.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사용했다. 효율. 자, 근데 이쪽은 사이즈가 5라면은 이거는 효율은 100%가.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을 투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쪽 효율은 100%고 이쪽도 이건 10이니까 5만큼 통과를 하니까 100%가 되지. 이런 걸 효율이라고 해요. 효율이라는 것은 자원의 활용, 어떤 능력의 활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측정치가 효율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아워당 어떤 생산량, 이거는 효율이야. 효율 측정치야. 맨아워당 생산량. 또 설비 가동률이라든가 인당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은 효율에 대한 측정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 노동자에 대한 성과 척도를 측정할 때는 효율을 써도 괜찮고, 또 부분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때는 효율을 측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쪽 부분은 따로 떼서 측정하고 이쪽 부분 따로 떼서 측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어느 한 부서 단위만 놓고 이런 그 자원 활용도를 측정한다 그랬을 때는 효율이 어떤 한 사람당 어떤 지출 비용이니까 따로따로 떼서 본다 이 말이지. 평균으로 보고 하여간. 근데 효율에 없는 것은 목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효율. 그냥 부분의 어떤 그 목표만 생각하지 전체 목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생각도 안 돼요 지금. 근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 영어로는 effectiveness예요. effectiveness. 뭐냐? 자, 이쪽에 아까 효율 측정치로 보면은 50%, 100%였죠. 100%, 100%였죠. 근데 평균으로 보면은 효율 평균은 여기 75%고 효율 평균은 여기 100%죠. 자, 그런데 한마디 봅시다. 여기도 생산량은 5만큼 투입해서 만약에 5가 나온다면 생산량은 5죠. 여기는 10을 투입했는데 5가 나온다면 생산량이 5란 말이야. 근데 생산량이 얼마냐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최종 어떤 아웃풋이. 근데 아웃풋으로 보면 똑같아. 근데 투입량은 여기 5고 10이 많아. 투입 대비 생산량을 보면은 얘가 더 적잖아. 대부분 생산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입 대비 생산량,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 이게 이제 그 생산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근데 생산성으로 놓고 보면은 얘가 더 좋은 거야. 거기에다가 재고로 보면은 얘는 재고가 없어 중간에. 근데 얘는 재고가 5만큼이 쌓여 있다 이 말이야. 10 투입하고 5 못 받아. 그래서 얘는 불필요하게 10을 가동을 해가지고 재고 5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또 10을 만드는데 비용이 여기서 5만 만들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그것이 초과 가동 비용이라고. 얘가 더 커.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더 유리한 거야. 생산량은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요. 근데 아까 효율 평균치로 보면 이게 75%고 100%거든. 효율로만 보면은 얘가 더 안 좋고 얘가 더 좋은데 실제
어떤 이득으로 보면 이쪽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목표는 뭐냐면은 각각의 부분의 가동률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목표가 아니야.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산해내느냐 이거. 그래서 효과라는 것은 뭐냐?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율은 자원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그 말이고, 효과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하고 얼마만큼 해야 될 거냐 이걸 할 때는 항상 목표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뭘 측정을 해야 돼? 효과치를 측정해야 돼. 효과를. 그죠? 근데 효과를 측정하려면은 요 전체를 보면서 효과를 측정을 해야지. 이것만 딱 따로 보면은 이거는 50%네? 왜 이렇게 떨어졌어? 수치만 갖고 이야기하면 이거 잘못된 판단이다. 아이고 수치 50% 떨어졌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 근데 전체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유리하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차이야. 목표를 생각한다면 전체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약을 생각한다는 것은 전체를 생각한다는 이야기지. 목표라는 것이 전체를 보는 것이고 제약은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전체를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 최저가 전체 최저가 많이 듣죠? 이야기. 네?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 최적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판단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TOC에서는 사실 이러한 그 아웃풋을 부가가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부가가치. 그러니까 생산량만 갖고 따진 것보다는 부가가치로. 부가가치라는 것은 투입한 어떤 재료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판매 가격에서 재료비를 뺀 것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더 많은 값을 받고 팔죠. 그 차이가 부가가치야. 그러니까 단순한 판매가 가지고 그냥 매출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부가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생산량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일종의 부가가치 개념에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요 재고나 이런 것을 우리는 투자라 그래. 투자. 또 이쪽에 있는 것을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다. 단순하게 어떤 생산량만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업에서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 자,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해두고, 그래서 이 효과라는 것은 목표 달성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지식 노동자의 어떤 성과 척도를 이야기할 때는 목표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을 해야 돼요. 어느 그 신문에 칼럼이 있었는데 좀 오래됐는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 있어. 뭡니까? 성과로 이야기를 하라. 그게 지식 근로자들이 취해야 될 하나의 자세다. 그래서 처리하고 특근하고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는 것을 하드 워킹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자기가 어떤 미션 수행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을 스마트 워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식 근로자들은 하드 워킹보다 스마트 워킹 쪽으로 가야 되고, 그 얼마나 그 스마트 했느냐 이야기는 목표 달성에 얼마나 접근했느냐 그 이야기다. 아무튼 그렇게 하려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효과라는 것은 이 생각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는 효과 부분을 이렇게 올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의 기준을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아까 했다시피 이 스루풋인데 이게 부가가치야. TOC에서는 이걸 스루풋이라는 말로 용어를 따로 만들어서 씁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부가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투자나 재고, 운영비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효과를 측정을 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그 이야기는 운영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운영비용보다 더 크면 효과가 있다고 본다. 비용은 증가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더 크게 증가하면 그 효과가 있다고. 세 가지를 같이. 근데 따로 보면은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같이 봐라. 또 어떤 경우에는 투자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더 크게 증가를 했어. 그러면 그건 잘한 거죠. 사실 투자 없이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투자 대비 이익이 많이 안 났을 때 문제다. 투자 수익률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이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같이 봐야 된다. 하나만 딱 보지 마라 이거지. 가동률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가동률이 그래 높아서 어쨌단 말이냐 낮아서 어쨌단 말이냐 그것이 이 스루풋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투자 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운영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거를 보면서 가동률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이야. 단순히 가동률만 높았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안 된다고 말이야. 가동률 높여가지고 재고를 만들어냈다. 그럼 일 참 못한 거야. 안 그래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지. 재고가 많이 있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 말을 들었어. 근데 재고가 있음으로 해서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났다 하면은 그 재고는 아주 값진 재고가 되지. 그래서 더 볼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더 볼 책을 한번 보면은 이 페이지에 이 알렉스 로그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 선생 그 요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한 수 배우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을 사용해서 어느 한 공정의 생산성이 36%가 향상이 되었고 가동률 90%를 웃도르고 원가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로봇의 어떤 효과를 이야기를 한다. 로봇이 이렇게 좋은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 그러면 이익이 증가했는가 물어봐. 아니요. 뭐 이익은 아직 증가 안 했지만은 뭐 이런 공정이 이렇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제품 생산량이 증가했는가? 아니 뭐 아직 제품 생산량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이 공정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어디 재고라도 줄었는가? 재고는 오히려 늘어났죠. 공정 재고가 좀 많이. 그래? 그러면은 로봇이 들어와가지고 뭐 인원이라도 줄어서 경비라도 절감했는가? 아니요. 지금 있는 뭐 직원들 그대로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말이 그렇다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없네. 이것만 보면 생산성이 향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산성이 아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뭐냐? 기업의 목표에 접근해가는 행위다. 근데 요즘에 보통 생산성을 측정할 때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인풋분의 아웃풋이라니까. 인풋분의 아웃풋이 모든 것은 인풋분의 아웃풋이야. 근데 딱딱 끊어가지고 인풋분의 아웃풋. 아까 그거 봤잖아. 생산성이 100%야 다. 부분으로는. 근데 그러면 생산성 100%, 이쪽은 75%, 이쪽은 100%. 그러면 이건 생산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측정하는 것은. 부문의 효율을 측정해가지고 생산성을 하는 것은 그런 생산성이 아니다. 자, 그러므로 생산성은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효과를 생각하면서 측정해. 자, 여러분의 생산성은 뭘로 측정하는지.